이번 시간에는 그래프에서의 DFS 탐색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FS 단원의 그래프상에서의 DFS 탐색이라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프 순회하면 숫자 출력하기라는 문제를 가져와 봤고요. 이 문제를 보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임의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1번 정점에서 시작해서 이제 DFS 탐색을 했을 때 방문하는 정점 순서대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하면 1번 정점에서 시작해서 일단 편의상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1번에는 연결된 게 처음에 3개니까 그 중에서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가장 숫자가 작은 것부터 방문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번에서 시작해서 처음에 연결된 것 중에 2번으로 가고 2번에서 이제 연결된 곳 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5번으로 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퇴각하고 퇴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된 곳 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3번으로 가고 퇴각한 다음에 또 연결된 곳 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는 4번으로 가고 이 순서대로 탐색을 하는 게 DFS 탐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의 답은 1, 2, 5, 3, 4, 6, 7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코드는 어떻게 작성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인접 행렬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인접 행렬로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일단은 이 그래프가 1, 2, 2, 5, 1, 3, 1, 4, 4, 6, 6, 7 이렇게 6개의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편의상 입력을 받는 부분은 제외하고 1, 2, 1, 3, 1, 4, 2, 5, 4, 6, 6, 7 이렇게 어떠한 두 정점이 연결됐는지가 이렇게 배열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인접 행렬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는 지난번 영상에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 이 입력으로 주어지는 이 간선의 수만큼 포문을 돌리면서 연결되는 두 정점에 대해서 그래프라는 어떤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이 인접 행렬에다가 그래프를 표현한다고 하면 스타트랑 엔드에다가 각각 그래프의 어떤 두 정점 번호에 1이라고 체크를 해주고 또 이제 반대로 엔드의 스타트 뒤집었을 때 두 정점의 관계에다가 1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접 행렬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비교적 쉽게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탐색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보면 1번 정점에서 탐색을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1번 정점에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방문하는 순서대로 출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출력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visited라는 배열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DFS든 아니면 뒤에 배우게 될 BFS든 탐색을 할 때는 visited라는 배열을 꼭 써야만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방문했던 정점을 다시는 방문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탐색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항상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방문했던 곳은 또다시 방문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정점들을 다 방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1번 정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1번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번은 이미 방문을 한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탐색을 진행할 때 또 다시 1번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visited의 처음 루트 벌텍스가 여기서는 1번이니까 1번에 true라는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visited는 방문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는 배열이고 방문을 한 경우에는 true라는 값을 갖고 방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false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false로 초기화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에는 이제 true라는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DFS 함수에 이 루트 벌텍스를 넘기면서 탐색을 시작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탐색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보면 탐색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고요. 어떤 벌텍스라는 데서 시작을 해서 그 해당 벌텍스에 current V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동할 위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벌텍스로부터 연결된 곳 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곳을 방문하는 식으로 이제 DFS를 작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DFS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일단 구현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럼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제 DFS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봐볼게요. 현재 위치, vertex 값을 1번이라고 해보죠. 왜냐면 저희가 일단 루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DFS의 1번을 이제 넘기게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이 vertex에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연결되어 있는 정점들 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들에 대해서 탐색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면 현재 current v가 이 vertex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점들을 1번부터 n번까지 다 보는 건데 1번부터 n번 정점까지를 다 보는데 그 중에 이 조건은 뭐죠? 현재 위치인 vertex랑 내가 확인하고 있는 위치인 current v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라는 표시예요. 저희 그 처음에 인접행렬 표시할 때 이렇게 두 어떤 정점이 이어져 있으면 1이라고 표시했고 이어져 있지 않으면 다 0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vertex와 지금 후보들 current v를 하나 잡았을 때 둘이 연결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연결이 돼 있으면서 동시에 아직 current v라는 위치에 방문했던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 뒤에 조건이 아무것도 없죠. 그 의미는 그래프의 vertex의 current v라는 값이 0이 아니다 라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0이 아니다 라는 표시는 이렇게 아무것도 뒤에 안 붙이는 식으로도 작성을 많이 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뒤에 visited의 current v에 not이 붙어 있죠. 그럼 얘는 visited의 current v가 0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조건의 의미는 그래프의 vertex의 current v는 0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1인 거는 1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겠죠? 두 정점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이 current v, 현재 그 후보, 이동해 보려는 그 후보에 방문했던 적이 없으면 visited 값이 0이면, false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자주 사용하게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vertex를 예로 들면 현재 current v는 1번부터 7번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는데 그 중에 이 그래프의 vertex의 current v가 1인 데는 요거 3개죠. 그래서 요 3개 또 visited는 지금 1번만 이제 true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선 다 false겠죠. 그래서 요 3개 중에 한 곳을 방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 요 만족을 하게 된다면 요 current v 방문을 하게 되니까 current v를 출력을 하고 visited 값을 true로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DFS에서 제일 중요한 패턴이 뭐냐면 여기 root vertex 처음에 보면 요 DFS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visited 값을 true로 바꿔주고 요 DFS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함수 안에서도 current v라는 애를 1부터 n까지 다 보는데 지금 현재 위치랑 연결돼 있으면서 아직 그 해당 번호가 해당 정점이 방문했던 적이 없는 정점이라면 이 문제에서는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출력을 해주고 visited 값을 꼭 true로 바꿔줘야 그 다음 탐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왜 꼭 visited 값을 true로 바꿔줘야 되는지는 이제 뒤에서 예시로 알아볼게요. 그래서 1번에서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2번이었겠죠. 이 그래프를 예로 들면 그래서 2번으로 이동을 하기 전에 2번에 해당하는 visited 값을 true로 바꾸고 DFS에 2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2번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2번에서는 지금 다시 current v가 1부터 n까지 돌면서 쭉 순회를 하는데 그 중에 1번이랑 5번 정점이 current v가 1번일 때랑 5번일 때는 둘 다 이 그래프 값이 1이었을 거예요. 근데 뭐다? 1번은 이미 방문했던 적이 있다. 처음에 시작한 애였기 때문에 방문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 visited 값이 이제 true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탐색을 하지 않고 패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urrent v는 1부터 n까지 돌지만 이 5번에 왔을 때 최초로 다시 탐색을 진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visited 배열이 중요한 이유는 방문했던 데를 또 방문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요. 탐색이라는 게 대원칙이 2개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연결된 곳들을 다 방문하되 이미 방문했던 곳은 다시는 방문하지 않게 하는 게 탐색이다. 그 중에 지금은 깊이 우선 탐색을 다루고 있고
요 깊이 우선 탐색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요 DFS라는 재기 함수를 써야 되고, 동시에 visited 값을 꼭 요 DFS 함수를 다시 재기적으로 호출하기 전에 해당 위치에 있는 값을 true로 바꿔줘야 그 다음 탐색을 진행했을 때 이미 방문한 위치를 방문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요 1번에서 요 visited 값을 true로 안 바꿨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2번에 왔을 때 여기 visited 값이 true가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1, 2번을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럼 이건 탐색이 아닌 거죠. 이미 방문했던 데는 방문을 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visited 값을 꼭 써야 되고, 요 DFS라는 재기를 호출하기 전에 꼭 그 값을 true로 바꾸고 재기를 호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탐색하는 이제 코드를 살펴봤고요. 이 코드대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처음에 루트 벌텍스가 1이고 visited 값이 1로, visited의 1번 값은 true가 된 다음에 DFS에 1이 호출되니까 요 1번에서 current V가 이제 3개인데, 요 3개 중에 요 조건을 만족하는 최초의 번호는 2번이니까 2번으로 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요 조건을 만족하는 최초의 번호는 5번이니까 5번으로 오고요. 5번에서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포문을 다 돌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포문을 빠져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return이라는 코드가 따로 없지만 포문을 다 돌고 맨 요 함수의 끝으로 왔다는 의미 자체가 이 함수를 호출한 마지막 위치로 돌아간다는 거랑 동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리컬전에 대한, 재규 함수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꼭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재규 함수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동작했는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이 영상을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다 돌았는데 5번에서는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다시 2번으로 되돌아오게 되고요. 2번에서는 이제 5번까지 보고 나머지 번호들도 봤는데 만족하는 조건이 없으니까 다시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조건 만족하는 데까지 가다가 갈 수 없으면 퇴각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게 DFS 탐색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요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접 리스트로는 요 DFS 탐색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되게 유사해요. 대신 인접 리스트라는 거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요 각각의 정점별로 이 정점에 연결된 애들이 뭔지를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매달았기 때문에 인접 리스트라고 이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 정점은 2번, 3번, 4번을 주렁주렁 매단 형태, 2번 정점은 1번, 5번을 주렁주렁 매단 형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정점마다 연결되어 있는 정점들을 리스트로 매달아서 가지고 있다.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인접 리스트로 이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코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코드도 보면 스타트랑 엔드라는 정점이 연결됐다고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번에는 C++에서는 벡터의 인트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벡터의 인트는 이제 파이썬에서 일반 그냥 리스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동적으로 맨 뒤에 원소를 넣어주고 빼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비어있는 리스트다가 이 관계가 주어졌을 때 스타트한테는 end라는 정점을 리스트에다가 푸시해주고, end라는 정점한테는 스타트라는 정점을 그 해당 리스트에다가 푸시해주는 식으로 요 양쪽에 그 값을 넣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 어떤 리스트를 n개만큼 갖는 어떤 자료 구조를 선언을 해주고, 그 자료 구조에 각각의 정점에다가 연결되어 있는 정점이라는 원소를 푸시해주는 식으로 구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접 리스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탐색을 할 때는 앞서서 설명드린 인접 행렬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1로 놓고 출력한 다음에 이 DFS라는 함수 들어가기 전에 visited 값을 true로 바꿔줘야만 하고요. 바꾼 이후에는 여기서는 아까 인접 행렬에서는 n개의 정점을 다 보면서 연결이 됐으면서 visited 값이 이제 false인의 경우에만 그 다음 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 다음 재기함수를 호출하는 식이었는데요.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의 자체가 어떤 정점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만 리스트로 관리하는 게 인접 리스트죠. 그래서 막 그래프의 값이 1이고 이런 식이 아니라 요 그래프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다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벌텍스라고 하면 벌텍스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정점들을 다 봐요. 그 정점들이 다 커런트 V로 바로바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벌텍스가 1번이었다고 하면 순서대로 요 포문이 돌면서
2번, 3번, 4번이 current V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current V가 아직 방문했던 곳이 아니라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니까 그 위치를 출력하고 visited 값을 true로 바꿔준 다음에 재귀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식으로 탐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번에서 2, 3, 4가 연결돼 있으니까 2번을 만족하니까 먼저 2번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넘어가기 전에 visited의 2번 값이 true로 바뀌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5번, 1번을 봤는데 1번은 연결돼 있긴 하지만 요 1번은 여기서 처음에 visited 값이 true가 됐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5번으로 바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 리스트 방문 순서도 인접 행렬로 구현했을 때랑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그냥 행렬로 구현할 때랑 리스트로 구현할 때는 구현의 차이일 뿐이지 방문하게 되는 순서는 똑같다라는 걸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방문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습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이 실습 문제도 마찬가지로 유형별 완성에 그 DFS 단원의 그래프 상에서의 DFS 탐색이라는 어떤 유형에 가보시면 기본 문제로 그래프 탐색이라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져와 봤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나서 요 해설을 듣는 걸 꼭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처음에 1번 정점에서 시작해서 요 어떤 정점들과 간선들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1번에서 자신을 제외한 연결된 곳으로만 이동한다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서로 다른 정점의 개수를 구해보자는 거죠. 요 예시에서는 1번에서 시작하면 갈 수 있는 정점이 2번, 3번이죠. 그래서 답이 2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를 다들 해결하시고 나서 해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뒤에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인접 행렬로 푼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요 V1, V2가 연결됐다고 하면 그래프의 V1, V2는 1, 그래프의 V2, V1은 1 이런 식으로 인접 행렬로 그래프를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처음에 1번, 2번이 연결됐다라고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각 위치에 1로 적어주고 뭐 1번, 3번이 연결되면 이렇게 적어주고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접 행렬로 그래프를 표현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1번 정점에서 시작해서 DFS 탐색을 통해 1번 정점, 시작 정점을 제외한 어떤 정점들을 더 탐색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시작하면 요 인접 연결된 곳 중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방문 표시를 해주고 답을 갱신하는 식으로 탐색을 진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쭉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방문하지 않은 인접한 곳을 방문하고 또 깊이 우선적으로 쭉 탐색을 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종료하는 식으로 탐색을 진행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계산을 하면 이제 요 vertex CNT를 출력하면 답이 되는 거고요. 인접 리스트로 표현한다고 하면 요 그래프라는 걸 인접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V1에다가는 V2를 푸시해주고 V2에다가는 V1을 푸시하는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2가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1, 3이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해당하는 상대방을 푸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원하는 인접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인접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1번 정점에서 시작해서 탐색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인접 리스트에 대해서 current V가 연결된 곳이면 연결된 곳 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만 방문 표시를 하고 답을 갱신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 리스트도 인접 행렬과 굉장히 유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 유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은 그래프에서 DFS 탐색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 DFS 탐색이라는 것 자체가 깊이 우선으로 탐색을 하는 건데 보통 이 탐색은 그래프에서 정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 상에서 어떤 시작 정점으로부터 연결된 곳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탐색 방법 중에 하나가 DFS 탐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DFS 탐색은 정말 모든 코딩 테스트에서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탐색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아직 안 되는 분들은 이 탐색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 탐색을 진행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